네, 안녕하세요. 한큐노수 조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일산에 있는 빌라에 왔고요. 아, 방수 공사를 했는데 또 샌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화장실 이 깔끔해요. 굉장히 뭐 잘 됐고 괜찮습니다. 아주 마감도 잘 돼 있고 고급지게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바닥은 방수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수 공사하면서 같이 리모델링까지 전체적으로 했고, 보니까 독일유들도 굉장히 좋은 걸 사용을 했고 예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수 공사를 한 이유는 아랫집에 이제 천장에서 누수가 된다고 해서 이 30년 경력의 그 업자분께서 오셔서 방수가 문제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리시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2차 방수, 3차 방수까지 했다고 하시는데 원인이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수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3차 방수가 아니라 300차 방수를 해도 셉니다. 자,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쉽게 얘기하면 팔이 아픈데 다리를 수술한 격이에요. 원인은 팔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팔을 수술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수 소견을 여기 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좀 정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업자분께서 뭐 실력이 없거나 잘못하셨거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상 방수 문제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소견을 내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저희가 운이 조금 더 좋았을 뿐입니다. 다 100%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신이죠. 100% 이렇게 장담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좋은 그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뒤에 후반에 있는 영상을 하나 보면서 그리고 한번 시작을 할게요. 그래야지 조금 더 집중이 좀 잘 되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새서 이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얼버무리고 가시니까. 자, 이제 방수 공사를 했는데 또 새니까 뭐 이쪽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쪽이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가셨다고 해요. 자, 보실게요. 더 누수 30년만 강조하시고 네. 그리고 다요 근처죠? 자, 오셔서 이렇게 누수 30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다고 해요. 누수만 30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잡는 누수가 없고 이거는 방수가 100%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30년만 강조를 했는데 물은 계속 떨어집니다. 네. 요 근처에서 오셨지. 이렇게 여기서 검색을 하면 근처 분들이 걸리시잖아. 저기 블로그에 검색을 하면요. 네네. 30년만 강조하시고 그냥 가셨네. 너무 좀 아쉽네요, 약간. 네. 연세가 드셔서 옛날 방식으로. 네, 좀 30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다고 해요. 계속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고 이렇게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장비들 이렇게 세팅하고요. 검사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화장실 꼭 공사는 깔끔하게 아까 잘한 거 보셨고 같이. 자, 계량기 테스트를 하는데 계량기가 돌질 않습니다. 계량기가. 자, 그렇다고 하면 계량기가 돌지 않는다는 것은 방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으로는 배관 문제일 가능성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방수 소견을 첫 번째로 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방수를 했는데도 물이 또 새니까
더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량기 테스트만으로는 정밀 검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학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공학 검사를. 자, 그런데 이제 공학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좀 밸브들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보강을 하고 다시 한번 압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압 세팅을 하고요. 공압 세팅을 하고 걸었는데 문제는 계량기와 마찬가지로 누수 반응이 전혀 없는 겁니다. 누수가 되면 보통은 계량기에서 공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공압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공압이 아주 오랜 시간 지켜보니까 압이 살짝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떨어지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때 움직이는 거 보셨죠? 보셨으니까 됐다. 그때 보셨죠? 한참 봤잖아요 그때. 네. 저는 금방 또 떨어졌네. 떨어지면 보셨으면 됐어요. 네, 한참 동안 지켜보니까 공압이 빠졌고 지금도 약간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사장님하고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압이 떨어지는 상태가 그렇게 시원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연압으로 살짝 빠지는 그 정도 양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빠집니다. 한참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또 빠지는데 이번에는 테스트를 한 번 더 했어요. 공압을.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씩 더 빠지네요. 아까보다. 자, 즉 압이 떨어질 때도 있고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즉 이거는 샜다 안 샜다를 반복하는 누수예요. 자, 이런 증상은 샜다 안 샜다 하는 거는 방수 증상과 거의 유사합니다. 샜다 안 샜다. 물을 즉 쓰면 새고 쓰지 않으면 마르는 그런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전에 그 30년 누수 경력을 강조하신 그 업자분도 아마도 그래서 방수 소견을 내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방수업자분께서 뭔가 잘못을 했거나 소견을 일부러 그렇게 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정황이 방수 문제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소견을 내신 것 같아요. 자, 그냥 저희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조금 더 집요하게 열심히 찾았을 뿐이고요. 자, 8km 이제 걸어놨는데 조금씩 떨어져서 확인을 하다가 또 문제는 이번에는 8km에서 멈췄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누수탐지사들이 가장 좀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죠. 왜냐하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를 반복하니까요. 공압이 떨어져야지 가스 반응도 나올 테고 그리고 그 배관에 빵꾸 난 부분이 있으면 구멍이 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바람이 빠져야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누수음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누수음 찾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고 더해서 지금 가스도 잘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여기가 이제 강화마루인데 이런 식으로 비닐이 이런 식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자, 비닐이 가스를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화마루 비닐 때문에 이제 가스도 안 나오고 청음도 어렵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로지 남은 거는 뭘까요? 즉 맞습니다. 누수업자의 감 그리고 경험으로만 지금 누수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악조건이죠.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사람의 경험과 그리고 어떤 판단으로만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누수탐지사의 경험은 때로는 과학입니다. 자, 장비들이 못 찾았던 누수를 찾을 수 있었던 거는 배관이 지나가는 예측 관로를 예상을 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탐지를 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곳을 깨기로 합니다. 자, 다행히도 이렇게 깨니까 배관이 나오네요. 자,
이런 배관을 사실상 찾는 게 어떤 장비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깼는데 여기에 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냥 깨면 배관이 없을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누수가 배관이 나오더라도 누수가 되는 배관을 찾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온 집안을 다 깰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 한 군데 이렇게 깼습니다. 이렇게 깨고 정확하게 누수가 되는 부분을 찾았고, 자, 이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비닐로 쌓여져 있던 강화마루를 비닐을 벗겨내니까 이렇게 가스도 올라오고 그리고 청음도 조금씩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샜다 안 샜다를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부분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방향별로 압을 걸어서 누수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세 방향이 이번에는 누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 방향 모두가 누수가 되지 않습니다. 공압으로는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관로 탐지기까지 이용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만 공압이 빠지지가 않네요. 혹시나 이게 온수 배관이 아니고 혹시 냉수 배관을 지금 잘못 탐지를 하고 있나 다시 한번 검증을 했는데 역시나 온수 배관이 맞습니다. 자, 여러 상황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자,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게 왜 샜다 안 샜다 했느냐, 얘가 바로 그러니까 이거 세다 안 세다 하지. 나오네요. 지금 진짜로 그래요? 네, 나와요. 지금 나오는데 이게 너무 빡빡하게 돼 있어요 지금. 구석. 한쪽에. 이렇게. 보이시죠? 네. 자, 중간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또 고객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안심이 되더라고요. 자, 깨면서도 사실상 걱정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한 번에 찾아야 되는데 한 번에 찾는 게 사실 뭐 두세 번 깰 수 있다라고, 두세 군데 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부담입니다. 두 군데 이상 깨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부속이 문제가 있었고요. 물방울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증기 나오죠 수증기. 자, 수증기도 나오고 보시면 여기 수증기처럼 바람, 이렇게 여기 수증기 나오는 나오죠. 거 보이세요? 그리고 물방울도 바람 소리도 떨어지네요. 들리고요. 이쪽에서도 물이 떨어지고요. 수증기가 나오는 이유는 온수기 때문이에요. 온수. 여기 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아까는 안 샜다가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이게 세면 좋은데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안 떨어질 때도 있고 하는 그런 누수입니다. 굉장히 좀 어렵죠. 자, 이제 누수 부위를 정확하게 찾았으니까 자, 수술에 들어갑니다. 잘 잘라내고 이렇게 이쁘게 수술을 완료했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거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T자를 준 건데 지금 유격이 많지 않아서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관을 짜서 다시 이어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8km 걸었고요. 그대로 유지 잘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잘 됐다는 얘기죠. 자, 누수 공사한데도 이상이 없고 그리고 나머지 온수 배관 전체도 이상이 없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속은 뭐가 문제였냐? 여기 안쪽 보시면 이런 식으로 크랙이 가 있습니다. 이것도 확대해야 보여요. 육안으로 그냥 살짝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후레쉬까지 켜고 그리고 확대한 사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크랙이 가 있으니까 이 크랙이 닫혀 있을 때는 새지 않고 크랙이 벌어질 때, 그럼 크랙은 왜 벌어지느냐? 이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벌어지는 그 틈을 물이 차고 들어오는 거죠. 자, 어려웠습니다. 자, 어려웠고 이렇게 해서 수술까지 하고 미장 준비를 합니다. 자, 아까 봤던 그 영상이고요. 30년만 강조하고 그냥 가셨다고 해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그런 좀 현장이고요. 방수공사를 했는데 물이 안 잡히면 난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증을 좀 거치고 방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재누수가 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장까지 깔끔하게 하고 마감했고요. 마루는 사장님께서 따로 마감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자, 이상으로 조반장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